(2022학년도) 6월 모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분석하고 반성하고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부터 사실상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고도 같습니다. 본게임의 출발선에서 여러분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반성도 구체적이고 결의도 현실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현장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수능시험 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지평선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돌입할 겁니다.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분석이 치열하지 않으면 어설픈 반성을 하게 되고 애매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곧 지칠 것이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곧 실패라고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의 6월 모의평가 분석의 제1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지금 칠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분석표를 한번 완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도 봤고 4월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이 시험의 형식이 지금처럼 고난도 문제들이 15, 22, 30번에 배치될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와 같은 맥락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최후에는 취약단원, 취약 주제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리스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면 상단 위쪽에서는 내가 시험 현장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실수는 없었는가, 이거를 가려내는 매우 훌륭한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 분석이 모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이 부분은 돌아오는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가려내서 채워놓고 그 부분의 공부를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확정짓는 파트입니다. 대체로 많은 친구는 이 아래쪽부터 설명드려 보면 1번으로 미적분의 선택자들은 당연히 미적분의 고난도 문제들이 있겠죠. 수원, 수투에 수투, 미분적분의 복잡한 여러 계산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하 선택자 입장에서는 공간도형 및 평면 벡터 파트의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 입장에서는 확률과 경우의 수 파트에 어려운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시죠? 어쨌든 그 주제들인 경우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록해보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이걸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저 상단 쪽으로 집중해서 저 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번 시험은 어쨌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가 공통문항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15번 문제가 그중 최고난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저기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는 여하튼 체크되는 문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관한 얘기인데요. 만일 어떤 문제를 체크하게 된다면 체크 전에 반드시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3분 안에 어떤 풀이의 맥락이 체크대에 떠오르지 않는다, 잘 잡히지 않는다 했을 때 체크하고 지나가는 이 태도, 그래야 시간 안에 전 문항을 다 점검하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여유롭게 가면 되돌아와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꼭 점검 바랍니다. 지나가서 15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 15번 문제를 어찌할 것인지라는 선택의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넘어가서 여기를 푸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검토하되 완벽하게 다 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정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때도 기본적으로 5분 이상 소요하게 되면 시간 전체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네, 위험 요소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것. 네, 5분 만에 그 문제를 다 풀었다면 매우 훌륭한 것이고 5분 안에 기억 내용까지는 했는데 디귿번 해석이 잘 안 된다면 과감하게 체크하고 지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제 분석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네, 단답형 16번부터 21번까지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체크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실수를 해서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반성은 여기입니다. 지문의 독해가 잘못돼서 어떤 조건 하나를 빼뜨려 먹으면 현장에서는 내가 다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채점 결과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22번 문제는 최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5분 정도 시간 안에 풀이의 기본 흐름을 잡아보고 그게 되지 않으면 역시나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부터 29번까지 선택문항 중에 고난도 문제가 아닌 쪽의 문제들로 구성되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여하에 따라서는 여기도 어쨌건 체크된 문항이 있을 수도 있고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는 어떤 친구는 심지어 풀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선택 과목 체제가 30번 문제의 난이도가 22번 난이도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쭉 분석해보니까 포인트가 될 만한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는가. 이게 1번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15번 문제 앞에서 15번에 지문의 독해 과정에서 혹시나 실수는 없었는가. 세 번째 포인트, 16번부터 21번까지 흐르는 단답형 문제 중에 내가 실수로 틀린 문제는 없는가. 마지막으로는 30번 문제는 어찌했는가. 이렇게 논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실력을 다 발휘하고 돌아왔는지,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채로 시간에 쫓기면서 시간 관리에서 실패하면서 시험을 망쳤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의 결과로 돌아오는 여름 치열하게 여러분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 시험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구체적으로 공통문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만일 문제를 풀었다면 어찌 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고려하시면서 체크 문항, 틀린 문항을 이제 반성해 봐야 되는데 체크 문항 중에 14번이죠. 14번. 이게 지금 현재 물음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3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치열하게 했던 친구들께서는 굳이 체크하지 않고 이건 그냥 다 맞췄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와 달리 이번 시험은 1번부터 13번까지 중에는 어떤 문제도 까칠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평이하게 흘러왔고요. 14, 15, 22 이렇게 생겨먹은 3개의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문제의 상태를 생각해 봤더니 14번 문제하고 2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했던 전형적인 3참수의 개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형적이어서 치열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고 저 3참수가 가진 여러 특성들을 분석해 온 친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풀어서 돌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좀 모자란 친구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긴장감과 더불어서 헤맸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14번 문제를 무난하게 돌파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22번 문제도 쉽게 풀렸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14번하고 22번은 그 난이도가 그다지 편차가 없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석을 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번인데요. 15번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죠. 그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서는 도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시절에 우리는 이 시험이 실제 수능 시험 문제의 형식과 비교해서 좀 못났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는 어쨌건 15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그래프를 잘 그려낼 수만 있다면 눈에 웬만큼 다 보이게끔 구성된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전형적이래. 이것도 전형적이래. 이건 평이하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의 치열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가 관건인데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를 깔면 그냥 무난하게 다 풀리는 문제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네. 이 간극, 내 현재 서 있는 위치하고 지금 분석된 이 상황의 간극, 이걸 메꾸는 것이 여러분 지금 반성하고 결의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 시험인 경우는 그쪽보다는 여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쭉 다 분석해 봤더니 19번하고 21번에 매우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피 읽으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실수의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얘는 3점짜리고요. 얘는 4점짜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 두 문제를 놓치는 순간 7점이 날아간다는 점, 어쨌든 반성의 핵심적 지점 중에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공통문항을 쭉 다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요소가 14번하고 22번하고 전형적인 3참수의 개형들을 따져보자, 이 말씀이고요. 15번의 이 주제는 삼각함수 문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얘는 선생님이 따로 해설 강의를 하지는 않겠는데 참고로 19번 문제인 경우는 질문이 이동거리가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점, 질문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냥 속도의 적분이거나 두 순간의 위치를 찾아서 서로 빼면 되겠습니다. 21번인 경우는 거기 주어진 조건에 중근을 각각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제시된 n, 요 놈이 짝수라는 조건, 이 조건을 까먹게 되면 12의 약수들을 찾는데 질문에는 짝수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짝수인 약수들을 찾는 거였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 답을 낼 때 1하고 3을 답에 포함시켜서 계산했던 친구가 있다면 치열하게 다시 한번 읽으시고 지문 분석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답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한번 반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이번엔 선택문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미적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적분인 경우는 이 6월 모의 평가라는 것이 현재까지 시험 범위에 적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9번하고 30번 문제가 지금 시험처럼 대동소이한 문제로 구성됩니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미분 문제죠. 그죠? 네. 어쨌든 29번도 30번도 지수 로그 따위의 함수들을 가지고 개형을 판단하고 방정식을 해석하는 문제들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적분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 두 개의 주제 중 어느 한쪽으로만 미분 문제가 할당될 것이고, 적분 문제가 들어오면서 아마 29번, 30번은 그렇게 구성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적분이 빠졌다는 것, 이 점은 어쨌건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방향상 하반기 공부에, 돌아오는 여름방학 국면의 공부에 적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문제들을 꼽아보면 28번 그리고 30번 문제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8번 문제가 뭔지 아시죠? 도형의 극한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26번에도 급수 도형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만은 도형을 분석할 때 사인 법칙, 이게 상당히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따위가 극한 처리에, 극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형 분석에 그냥 고정상수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항상 열고 그런 풀이 방향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그 자체로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석하면서 여러분한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은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네, 두 문제를 제외, 29번, 30번 문제를 제외한 28번까지 문제들인 경우는 네, 대체로 평이하고 28번 문제라 해도 네, 저 문제가 매우 새로운 어떤 유형 문제가 아니고 많이 등장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전에 강조했던 그 부분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네, 미적분에 대한 분석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되시죠? 적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도, 4월도, 6월도 통계는 빠졌지만 확률 통계의 최고난도 문제는 경우의 수하고 확률입니다. 해서 오히려 확률과 통계는 그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비 시행 문제가 뭔지 아시죠? 3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6월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의 시험에 정신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인 경우는 출제진들이 실제 수능시험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려 하는가 그 매우 중요한 원칙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새로 시험 범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통계 자체가 29번, 30번 문제로 배치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통계가 들어와도 아마 통계 문제는 28번이거나 27번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미 확률과 통계는 수능 시험의 고난도 문제의 기본 모습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 이 세 개 시험제에는 공통되는 정신을 채우는 그런 공부 방향을 취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수능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9번도 30번도 정신이 같습니다. 어떤 시행이 주어질 때 사건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사건이 주는 구조를 분석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할 적에 이런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라는 이 태도. 여러분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A 또는 B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여사건 처리한다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이 예비 시행에서도 3월에도 6월에도 고난도 문제를 계속 채우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여러분 공부를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 수학을 접고 사탐으로 옮겨갈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 여러분이 다 맞춰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기하로 가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적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하의 특징은 어쨌든 공간 도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30번 문제에 평면 벡터 문제가 미적분의 30번하고 난이도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30번 문제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면 기하에서는 27, 28, 29번에 줄기찬 2차 곡선에 연립방정식 이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문제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하라는 단원의 특성상 어떤 방정식, 식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절차보다는 개념적으로, 직관적으로 풀려는 방향으로 이 사고가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과서상 평면 벡터에서도 2차 곡선에서도 방정식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한테 전제된 것과 같습니다. 풀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의대로 해석하는 방법하고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것하고 이들을 항상 균형을 두고 공부의 방향을 정해야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모를 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를 전제해서 접근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저 문제들이 풀렸을 수 있는데 정의에 집착하는 순간 어떤 문제인 경우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하고요.
등장된 그 문자들 사이의 관계식을 적절히 연립해서 답하는 주제들이 등장했습니다. 30번 문제인 경우는 지난번 3월, 4월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겁니다. 실제 수능 현장에서도 30번 문제가 꼭 공간도형으로 채워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30번 문제는 수능에 등장할 수 있는 평면 벡터가 30번이 된다면 이 정도까지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그 문제 분석에서 더 상세한 소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문제 분석을 다 마쳤는데요. 처음에 선생님이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이 표 있죠, 이 표. 여러분,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대한 추억,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 나는 어쨌는지에 대한 이 기억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점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집중되게 되는데 항상 그 구체성을 버린 결과치로서의 숫자에만 주목하게 되면 분석도 모호하고 결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대로 이 표를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든 혹은 연습장에 옮겨 적으시든 해서 여러분 진짜로 얼마만한 시간에 어떤 문제를 체크했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틀렸는데 그 틀린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걸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취약한 주제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동원 가능한 기출문제집이든 인터넷 강의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공부를 진행할 것. 그러면 아마도 돌아오는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번 시험과는 달리 여러분의 성적이 상승하는 어떤 과정을 경험할 겁니다. 그 기운을 타고 수능시험 현장까지 줄기차게 전진을 해서 여러분 수능 승리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 1편을 여기서 마치고 2편 구체적인 문제 해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